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반 타임이 조금 늦게 끝나서 수업이 조금 딜레이 됐어. 속도감 있게 해봅시다. 검색 엔진. 네이버. 이거 학교에서 했니? 용화야? 했니? 아이 그러면은 뭐 우리 또 10분 코스로. 중요도 적합도 배웠죠? 다 알지? 댐핑 인자 이런 거 배웠지? 그럼 문제 풀까 그냥? 그건 안 될까? 1문단 인터넷 검색 엔진은 위에 이제 네이버 요즘에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 씨발 어우 짜증나 친구 새끼가 네이버 사래 샀어 내가 사는 딱 그날부터 떨어졌어 근데 친구한테 야 이거 떨어지는데 그랬더만 아 그러네 야 너는 손해 얼마 봤어? 나 100만 원 넘게 손해 봤거든 야 너는 손해 얼마 봤어? 그랬더만 난 안 샀지 인터 그랬나 봐. 이씨 이게 남의 돈 가지고 부루마블 하고 있어. 인터넷 검색 엔진은 네이버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준다. 뭐 그죠 우리가 뭐로 해볼까 수능 검색하면 막 뜨고 그죠? 뜨죠?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별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는 검색어랑 웹페이지에 뜨는데 이렇게 이렇게 링크 누를 수 있는 게 따다다 뜨죠. 제일 위에 뭐가 떠? 아니죠.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수능이라고 검색했어. 그럼 제일 위에 뭐가 떠? 메가스터디가 떠요. 그 다음에 대성마이맥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투스가 뜹니다.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 플러스 친구. 광고가 먼저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 배웠으니까 알죠. 원래는 무슨 순서대로 중요도와 적합도 순서대로 떠야 되는데 이게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돈 낸 새끼들 먼저 띄워주는 거야. 그런 건 배제하고 알겠지? 화면에 나타나는 뭘 정하기 위해 순서를 정하기 위해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다. 자 보자. 우리가 뭘 하면은 이렇게 필기하면 돼. 물론 어떤 사람이 네이버 검색을 했어. 그러면은 뭐가 떠? 다양한 그 검색과 관련한 웹페이지가 뜨죠. 이거를 잠깐만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표시할게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링크를 누를 수 있게끔 뜨는 거긴 한데 그죠? 그때 이 다양한 웹페이지에 뭐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순서는 지문에 있는 단어. 다양한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다. 선생님 그냥 다양한이라고 쓸게.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다양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이거 별 내용도 아닌데 적어드린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그 아랫 문장으로 내려오니까 대표적인 항목으로 뭐가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항목으로 순서대로 적을까?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개념어 자체는 상당히 쉽죠. 중요도가 뭐겠어? 중요한 거. 중요한 순서대로. 적합도는 내가 검색한 내용과 잘 맞는 거.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잠깐만 있어봐. 수아야, 내가 지금 검색 엔진 2개 넣을 거거든? 그거 지금 현영쌤 거 비어있지? 그거 나오면 드르륵 해서 좀 세트 좀 만들어줘. 자,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왜 선생님이 이걸 색깔로 적었냐면은 아마 화원고 스타일상 이런 선택지가 나올 거예요. 되게 쉬운 선택지입니다. 웹페이지의 순서를 정할 때는 중요도와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와. 화원고가. 수아야, 나 노란색 분필 하나만 갖다 줄래? 천천히. 순서를 정할 때는 중요도와 적합도만을 고려한다. 맞아, 틀려?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얘네 두 개가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중요도와 적합도만을 고려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요만. 이거 안 되죠? X. 중요도보다 적합도를 먼저 고려한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알 거야. 그런 지문은 나와, 안 나와? 그냥 두 가지를 설명했지 뭐가 먼저다라는 말은 안 나와. 그죠? 지문에 언급이 없어. 얘는 지문 완전 불일치. 얘는 중요도와 적합도가 가장 중요하다. 얘는 맞을까 틀릴까? 이 화원고가 이게 문제야.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은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죠. 근데 화원고가 작년도 시험지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학교 선생님이 그 용어를 재해석을 해. 내가 화원고 선생님으로 빙의를 한다면 나는 저거 틀렸다고 보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화원고 선생님이 계시고 내가 그 선생님으로 빙의를 한다면 그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야. 중요도, 적합도가 뭐라니까? 대표니까. 대표적인 거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맞아. 선택지를 이런 식으로 내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대표적인 것과 중요하다라는 것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연결된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적어드린 이유가 뭐다? 화원고가 선택지 이렇게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다 질문을 하셔야 돼. 요것도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 항상 알죠? 선생님이랑 문학 강의할 때도 제가 물음표 치는 건 뭐다? 우리끼리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해라. 됐니? 이건 지문에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이거는 하시면, 근데 간혹가다 언급 없는 것도 내셔. 그러니까 물어보는 김에 요거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세요. 아마 요건 X라고 하실 거야. 확인하는 거니까 뭐 물어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이왕 물어보는 김에 요거는 아마 X라고 하실 거고 요거는 물어봐야 돼. 선생님 나는 X라고 생각하는데 화원고 대신 내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 이해됐지? 그리고 물어보고 나서 담당자가 있어야 돼. 누가 제일 성실하나. 내가 배라 보내줄게. 넌 안 돼. 상호 간의 신뢰의 문제가. 우진이 학교 선생님이랑 친해? 뭐 인상을 쓸 것까지는 없잖아. 별로 안 친해? 너 찍혔니? 나 국어 선생님이랑 좀 친하다. 담임쌤이야? 그래. 현서야 물어봐. 내가 좀 이따 배라 보내줄게. 앞으로 모든 물음표는 현서 담당이야. 알았지? 대신에 내가 저기 베라 파인트 보내줄게. 좀 큰 거 보내줄게. 뭐 몇 개 없어. 자, 두 번째 문단.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요것도 마무리. 이 대표적인 항목은 중요도와 적합도인데 조심해. 얘를 통해서 뭐를 정하는 거야? 순서를 정하는 거야.
선택지 어떤 단어를 건드릴 거냐면은 중요도와 적합도를 고려하여 선택지가 이러고 나와. 보여줄 내용을 선정한다. 웹페이지로 보여줄 순서를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올 거야, 화원고가. 그러니까는 디테일한 단어들을 건드리고 그 단어들을 비틀어 버릴 거야. 민호야, 위아래. 됐죠? 문장을 잘 봐봐. 두 번째, 세 번째 줄. 순서를 정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도와 적합도는 내용의 선정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선정 문제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신을 잘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2번 문단.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자, 빠른 시간 체크,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웹페이지의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별표 작성해 놓는다. 자, 두 번째 문단. 검색 엔진은 무엇을 미리 만들어 놔? 인덱스를 미리 만들어 놓을 거야. 인덱스가 뭔지는 뒤에 나오는데 인덱스 만들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야? 지문에 있어. 그렇죠?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잖아. 미리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그리고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뭐가 보여주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이 네이버에 뭐 한 거야? 뭐 수능 검색한 거야. 그러면은 요 순서가 되는 거죠. 왜 선생님이 필기를 이렇게 했을까? 시험 문제 뭘 건드릴 거라고요? 인덱스가 어느 시점에 수집되느냐가 나올 거야. 검색을 하면 그 다음에 인덱스야? 미리 인덱스야? 미리 인덱스야. 그래서 일부러 안 적었는데 미리 인덱스야.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평교 한번 가보셨죠? 평교를 아니 인강문고도 한 번쯤은 가봤죠? 수원은 서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인강문고라든가 뭐 교보문고라든가 큰 서점에 가면 보통 이제 뭐 중앙에 하나 있고요. 그 이렇게 사이드 쪽에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있어? 뭐 인강문고는 이제 두 군데 있던데 뭐 있어 여기? 도서 검색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 데이터가 다 수집되어 있고 그 수집된 것을 좀 이따 나오는데 알파벳 철자 순서대로 정리한 정리집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우리 우진이가 여기에서 검색을 쳐서 뭐 국어 1등급의 비결 뭐 검색을 했어. 그러면은 국어 1등급의 비결하면은 철자 순서대로 인덱스, 가나다라 순서대로 쭉 목록이 있는 거야. 거기서 기억 딱 찾으면 되지. 여러분들 그 종이사전 찾아봤니? 종이사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이라는 것을 찾을 거야. 뭐부터 찾아? 그럼 종이사전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철자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배열된 걸 뭐라고 해주는 거야? 인덱스라고 하는 거야. 인덱스. 여러분들 이런 거에다가 옆에 이렇게 뭐 붙이는 거 있지. 그 인덱스 붙인다 그러지. 그 인덱스 왜 붙여? 빨리 찾으려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딱 금방 찾잖아. 그죠? 그래 인덱스 붙여놓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료는 미리 만들어 놓고 인덱스 걸어 놓고 검색을 하면은 빨리 보여주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
인덱스 왜 만든다고? 인덱스 왜 만든다고? 빨리 찾으려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검색 결과 제공 시간을 빠르게 하는 거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에 뭐라고 나와? 검색하면 인덱스를 만든다 이러고 나올 거야. 그래서 일부러 순서대로 적었어. 또는 어떻게 나올 거야? 미리 검색을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렇게 나올 거야. 돼, 안 돼? 검색을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여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일부러 필기 이렇게 해드린 거야. 요 타이밍에서는 선택지가 뭐가 나올 거다? 순서 비틀기가 나올 거야.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이걸 꺽쇠 붙이지 말 걸 그랬나? 빨간색으로 적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단어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 사전 같은 거죠. 쉽게 이해하면은 무슨 책을 사면 책 앞에 뭐 나와? 목차 나오잖아, 목차. 그 목차가 있야. 목차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1. 아유, 이거 왔다 갔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옛날엔 다 여기서도 보였는데 눈깔이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서.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봐봐. 내가 수능이라는 것을 검색하고 싶어. 알파벳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수능이니까 S일 거야. 굳이 따지면. 그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양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www죠. 이게 무슨 약자야? 월드 와이드 웹이야. 전 세계의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 백악관에도 들어갈 수 있어.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화이트하우스라고. 그럼 백악관 홈페이지 뜹니다. 그 이상한 거 클릭해가지고 CIA 출동시키지 말고. 정말 우리가 뭐 규정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뭐도 있는 거야? 우진이 개인 블로그도 있는 거야. 여기 블로그. 그 다음에 못 믿겠지만 우리 학원도 카페가 있습니다. 이정우 국어학원 카페도 있어. 여기 우리 가온이도 카페를 하나 운영합니다. 최종 글쓰기가 2011년 아니 2021년 뭐 글 개수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내가 쓴 거고. 블로그 같은 거 있어? 없어? 여기 이정우 국어학원 홈페이지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백종원 홈페이지가 있을 거야. 또 토토 뭐 이런 거. 로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수도 없이 이 안에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 그죠? 그 단어들을 얘가 알파벳 순으로 다 그 양은 정말 방대할 거야. 정리했어. 그래서 뭘 검색해 내가? 수능 해가지고 S로 시작하는 단어를 탁 검색을 해. 근데 이 인덱스에는 뭐가 있어? 그 단어가 등장한 웹페이지까지 같이 저장돼 있어. 그러니까 쫙 했을 때 이거에는 그런 단어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지워. 그 다음에 단어의 빈도수. 여기에는 한 번 나오고 여기에는 10번 나와. 이런 게 다 저장돼 있는 거야. 그 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양이겠지. 그지? 그 얘가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뭐 하겠어? 중요하겠지. 이거 질문해 볼까?
요 단어의 빈도수는 뭐랑 관련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중요도 학교에서 배웠다며. 마지막 문단 읽어봐.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뭐랑 관련돼? 그렇지. 나는 수능을 검색했는데 여기가 수? 비슷해. 술. 얘는 수, 지, 수, 량, 수, 능. 얘는 수능. 검색하는 거야. 이 새끼는 얘랑 얘, 얘가 더 중요. 얘가 더 적합.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컴퓨터는 뭐가 생명이야? 이거 다 수작업 해보자. 단어 하나 검색하는데 20년 걸릴걸? 컴퓨터는 뭐가 생명이야? 속도가 생명이다. 얘네들도 게임하건 뭐하건 컴퓨터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면 뭐라 그래? 입에서 무슨 말 나와? 씨발. 인덱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그 여기에는 그냥 단어 자체가 나와 있죠? 뭐가? 중요도. 그러면은 시험 문제 선택지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올 거야. 인덱스에는 적합도와 중요도와 관련한 정보가 들어있다. 맞아, 틀려? 인덱스에는 적합도와 중요도와 관련한 정보가 들어있다. 중요도는 기록된다 했으니까 쉽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적합도라는 단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하지만 적합도와 관련한 뭐? 빈도수가 기록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적합도잖아. 그러니까 인덱스에는 적합도, 중요도와 관련한 기록이 다 되는 거지. 이게 비문학이야. 그래서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순하게 보여지는 정보에만 집중해서 그걸로만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덱스에는 적합도와 관련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면 그게 맞게 보여. 왜? 이 문단에는 인덱스를 설명했고 이 문단에선 적합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만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비문학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내신 4등급 나온다. 이제 큰일 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이번 중간고사 목표는 4등급 미만 없잖아. 꼭 기억해. 비문학은 보이지 않는 정보를 찾아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이라서 선생님이 최대한 찾아드리지만 나도 한계가 있겠지. 그 다음 3문단. 중요도부터 설명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인덱스에 기록되는 건 총 몇 개야? 3가지가 기록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문단. 중요도는 3문단, 4문단 이제 중요도 설명하고 너희들이 그 학교에서 배웠지? 그 거시기 저거 뭐야? 그 좀 복잡한 댐핑 인자 나오고. 근데 이거 개 쉬워. 던져주고 나누고 곱한다야. 던져주고 나누고 곱한다. 되게 쉬워. 기억해. 던져주고 나누고 곱한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돼. 던져주고 뭘 던져주고? 뭘 던져주고? 어떤 수치를 던져주고 그거를 2명에게 또는 3명에게 뭐 하고? 나눠주고 그 나눠줄 때 뭘 곱해? 댐핑 인자를 곱해. 개 쉬워! 던져주고 나눠주고 곱한다. 그러니까 내가 던져줬는데 이 새끼가 받았어. 근데 얘가 또 던져줄 때가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럼 나눠줄 애가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거고. 3가지만 기억하면 돼. 던져주고 나눠주고 곱한다. 뭘 곱한다? 댐핑 인자. 됐지? 자, 따라와봐.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이거 중요도니까 뭘 가르쳐?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선택지를 바꿀 거야.
중요도를 통하여 링크 분석 기법을 링크 분석 기법을 발견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링크 분석 기법이 먼저고요. 여러분들 이거 요령입니다.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하세요.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중요해. 화살표를 비트는 선택지가 나와. 링크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 링크 분석 기법이 무엇을 측정하는 거야? 중요도를 뭐 한다? 측정하는 거야. 중요도는 뭐야? 그 영화 이름이 뭐지?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 곡성. 난 무서워서 못 봤거든. 그 개 무섭다며. 난 공포 영화를 못 봐가지고 3박 4일 가위 눌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별표 A를 링크한 엄청 중요해. 이거 시험지 무조건 나와. 내가 너네 학교 시험지 봤어. 봤다니까? 진짜라니까? 링크한 별표 받는 값의 합이다. 합 별표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자 A가 링크한 별표 아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아까는 A를 링크한 지금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의 균등 별표 개쉬워. 뒤에는 얘니까 얘를 내 마음대로 바꿔볼게. 자 A 뭐 우리 선택지 A가 기준이니까 우리가 A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아니 싫어. A 기준으로 안 할 거야. 헷갈릴래나 니네들? A를 기준으로 합시다. 요렇게 사각형 그리는 게 일종의 뭐야? 하나의 페이지야. 그런데 이 페이지는 어딘가로부터 링크가 걸려왔을 거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이정우 국어학원이라고 딱 검색을 해봐. 그러면은 뭐가 같이 검색돼? 이정우 국어학원을 링크한 사이트가 같이 검색돼. 되게 많아요. 뭐가 있어? 수원학원 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어. 여기 딱 들어가잖아? 그 이정우 국어학원의 주소지랑 뭐 강사진이 막 나오는데 야 우리 학원 강사진이 7명이래. 뭐지 씨발? 거기에 이제 장점 단점이 막 나와. 뭐지? 장점 친절해요. 왜 웃어? 단점이어서 별점이 5.0이야. 와, 한 명이 5.0으로 하나 썼거든. 뭔지 모르겠어 이 사이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신우 디자인이라는 데가 나와. 여기 인테리어 해준대요. 또 뭐가 나와? 아, 이름 까먹었다. 드림 학원 매매가 나와. 난 학원을 당근에 내놓은 적이 없는데 또 뭐가 나와? 이정우 국어학원? 우리 학원 카페 나오겠죠. 우리 학원 카페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정우 국어학원 우리 뭐가 있어? 블로그도 있어요. 블로그 심지어 2개야. 하나는 2019년 학원 찾을 때 내가 만든 거. 글자 게시글 수빵. 요거 이제 또 하나 블로그는 이제 여기 현영쌤 말고 한 분 더 계시지. 그분이 올 초 하나 만드신 거. 거기 1학년, 2학년, 3학년 막 이제 일반 학원 블로그처럼 글이 올라가 있어. 2, 3학년 건 하나도 없어. 왜? 담당이 나랑 현영쌤이야. 서로 하겠거니하고 서로 안 하고 있어. 그럼 봐봐. 이걸 A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A가 링크하냐 A를 링크하냐. 이정우 국어학원 홈페이지가 있다고 쳐봐. 그 홈페이지에 내가 얘네들을 얘네는 걸겠다. 그 용 배우자. 내가 얘네들을 걸겠니? 안 걸어. 그러니까는 A를 건 B, C, D가 있다고 해보자. 신우 디자인, 드림 학원 매매, 수원 학원 정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우리 학원을 걸므로써
얘네들이 어떤 값을 줘.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 어떤 수치를 줄 거야. 이 수치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 수치를 계산하기 편하게 5, 3, 2라고 해보자. 이렇게 뭐 한다고? 수치를 줘. 그러면은 문장을 잘 봐.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다. 내가 받아온 값의 뭐다? 합이다. 그럼 나 얼마 받아? 10을 받아. 그리고 얘를 내가 또 이제 이정우 국어학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 거 아니야. 뭘 걸겠어? 우리 학원 카페를 걸 거고, 우리 학원 블로그를 걸 거고, 내가 잘 가는 맛집을 걸 거고. 네, 나는 그냥 그저 그런데 우리 미르가 좋아하는 소담촌. 가봤어? 여기 롯데마트. 사장님이 되게 이제 우리를 알아가지고 가면은 거기 뭐 고기 추가 쿠폰 있잖아. 우린 쿠폰이 한 장도 없는데 항상 고기를 추가해 주셔. 하도 많이 가가지고. 내가 링크한 게 있는 거지. 몇 군데로 내가 링크를 몇 군데로 할까? 이정우 국어학원 카페와 조금 더 길게 그릴게. 이정우 국어학원 카페와 이정우 국어학원 블로그를 링크 걸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A, B, C, D, E, F라고 해보자. 자, 받아서 나누고 곱한다야. 일단 곱한다는 나중에 받았지. 얘를 뭐 한다고? 나눠줄 거야. 순서 헷갈리면 안 돼. 받아서 나눠서 곱한다야. 나눌 거야. 근데 어떻게 나눠? 균등하게 나눌 거야. 야, 요거는 할 수 있죠? 10 나누기 2는 와우! 개똑똑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그 다음 문단으로 이어서 해볼게. 어떤 사람이 이정우 국어학원 이 A라는 웹페이지에 들어왔어. 거기 링크가 이렇게 막 걸려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눌러? 안 누를 수도 있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댐핑 인자야. 무슨 인자? 오른쪽 산문다.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댐핑이 무슨 뜻이야? 나도 몰라.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집중해. 정말 중요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다가 아니라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다가 아니지.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뭐 했다? 반영했다. 어떤 이 댐핑 인자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해서 계산한대. 이동하지 않는 비율 자체가 댐핑 인자가 아니라 어떤 댐핑 인자 X값을 계산할 때는 이 X값에 링크를 클릭하지 않을 확률을 요 X값의 변인으로 사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영한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뒤를 읽어보니까 항상 1 미만의 값을 가지는데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적용되는데 가령 그 비율이 20%면 댐핑 인자는 뭐다? 0.8이다. 그러면 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어떤 비율?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몇 %면? 반대로 이동할 비율이 얼마가 돼? 80%겠죠? 그럼 댐핑 인자가 얼마래? 0.8이라. 아, 댐핑 인자는 이동할 비율이야? 이동하지 않을 비율이야? 이동할 비율인 거야. 어떤 사이트에 링크 하나 걸었는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온 새끼들이 무조건 이거를 눌러. 그러면은 100%지. 그래 1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100% 되겠니? 무조건 1 미만의 값이야. 야,
이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도 내가 어떤 사이트에 딱 들어갔어. 그 사이트에 링크 하나 딱 걸려 있어. 무조건 눌러? 눌러주세요 하면 다 눌러? 뭐야 씨발 광고야? 이거 나가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몇 값? 1 미만의 값을. 그래서 참고로 구글의 댐핑 인자 값이 얼마게? 0.85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면 거기에 뜬 거에 85%는 다 누른다는 뜻이야. 댐핑 인자가 클수록 활성화가 잘 되는 검색 엔진이겠죠. 그럼 댐핑 인자는 누르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거지 누르지 않는 비율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 그 클릭 확률이지 일종의.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링크 클릭 확률이야. 간단하게 하면. 그리고 항상 얼마? 1. 미만의 값을 가지고요. 이 댐핑 인자는 좀 정해진 수치가 있는 거야. 약간 고정값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같은 경우가 0.85예요. 그래서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링크를 누를 확률이니까 뭐 이동하는 비율로 가면 되지.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거니까 링크 클릭 확률은 링크를 통해 이동할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뭐.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편하라고 클릭 확률이라고 한 거지. 클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동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요 A라는 웹사이트에 링크를 몇 개 걸어놨다고 치자. 이 두 개의 웹페이지 링크를 걸어놨다고 치자. 그런데 댐핑 인자 이거를 누를 확률이 0.5라고 하자. 계산하기 편. 아유 0.5? 0.5라고 하자. 그러면은 모든 댐핑 인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돼. 그죠? 그러니까는 봐봐. 받아서 나눌 건데 뭐 한다 그랬어? 곱한다 그랬지. 뭘 곱하는 거야? 댐핑 인자를 곱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받은 값은 조심해. A가 나눠준 값 그 자체를 다 받는 거야? 아니에요. A가 뿌리는 값에 댐핑 인자를 곱하는 거야. 댐핑 인자 누가 정해? 그냥 회사에서 정해요. 거기 어떤 통계에 의해서 딱 정해진 값이 있어요. 네이버 댐핑 인자가 얼마야? 네이버는 이 네이버의 그 수많은 창이 있죠. 거기에 다 댐핑 인자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 회사에서 정하는 거야. 지네들 어떤 통계에 의해서. 네이버 그래서 구글은 0.85를 곱하게 돼 있어. 네이버는 얼마 곱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얘 얼마 받아? 실제로 받는 값은 2.5를 받아. 얘도 얼마 받아? 실제로 받는 값은 2.5를 받아. 그럼 봐봐. 개 쉬워! 너무 쉬워! 얘네들은 A를 링크한 애야? A가 링크한 애야? A를 링크한 사이트야. 그래서 선택지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A는 집중해. 이것부터 적고 할까? 얘네들은 A가 링크한 페이지야.
그 선택지가 어디를 건드릴 거냐면요. 화원구스통상 요거랑 요거 건드릴 거야. 선택지 어떻게 나오게? A는 자신이 링크한 페이지로부터 값을 받아 이러고 나와. 맞아 틀려? A 가냐 A 르냐의 차이야. 힘들어 씨발. A는 자신이 링크한 페이지로부터 값을 받아. 돼 안 돼? 화살표 잘 보면 되죠. 정확하게 보면 A는 자신을 링크한 페이지로부터 값을 받아야. 이해됐지? 가냐 르냐? 그럼 얘네들의 이제 선생님 대충 막 썼지만 요 5냐 3이냐 2냐도 얘네들도 어우 씨발 미끄러. 얘네들도 뭐야? 중요도에 뭐 곱한 거야? 댐핑 인자 곱한 값이야. 이 값도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중요도와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을 잘 봐. 알겠니? 이해됐니? 일단은 A는 얼마씩 던질 건데 5씩 던질 건데 실제로 받는 값은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라고. 그러니까 질문 댐핑 인자가 얼마야? 0.5야? 원래 그러면 이 B는 원래 A한테 얼마 던졌을까? 10을 던졌겠지. 근데 거기에다 댐핑 인자 딱 걸어가지고 실제로 받은 값은 얼마다? 5다. 이해됐니? 이해됐니? 잘할 수 있죠? 그럼 잘 봐봐. 시간이 지나서 요 B, C, D가 계속 뭐를 걸어주고 있었어. A를 걸어주고 있었던 거야, 링크에. 근데 어느 날 이 D 사이트가 폐쇄됐어. 날라갔어. 이 값이 얼만데? 2인데. 이 사이트 자체가 날라갔어. 시간 지나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또는 요 D도 어딘가부터 받아가지고 줬겠지. D를 링크한 새끼가 존나 많아. 그러면 D가 받아오는 값도 크겠지. 그럼 D가 줄 수 있는 값도 크겠지. 그러니까는 무수히 연결된 사이트에서 무수히 연결된 사이트에서 값을 계속 주고 뿌리고 하다가 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요 앞에 어딘가가 날라갔어. 그 숫자가 어떻게 돼? 달라지겠지. 이 새끼가 달라지면 얘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겠지. 근데 이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사이트로부터의 링크의 어느 순간이 언제 변할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 3문단의 끝을 읽어봐. 밑에 세 번째 줄.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이해됐니? 이 수도 없이 연결된 사이트에 어느 사이트 하나만 날아가도 엉망진창이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갱신을 해야 돼. 그래서 블로그들이 그 광고 해주는 애들이 해주는 역할이 뭐야? 계속 링크 걸어주고 계속 클릭해주고 계속 댐핑 인자값 높여주고 계속 그러는 거야. 시간만 남은 거 들어가서 막 댓글 달아주고 어머 참 뭐 음식점 같은 거 어머 씨발 존맛탱 막 이러고. 그리고 영수증 리뷰 같은 걸 왜 하는 거야? 계속 노출 빈도수를 높여주는 거라고. 그치? 이해됐니? 그러니까는 국어를 잘해야 여러분들 나중에 자영업도 잘해. 나 이 다음에 저 이정우 떡볶이 만들 거거든. 딱 댐핑 인자 높여가지고. 이해됐죠? 그냥 우리 연습해 볼게. 선생님이 하나 그려와 봤는데 연습. 간단한 연습. 4개의 페이지가 있다고 쳐. 최초값은 무조건 있어야지. 그죠? 시험 문제 무조건 그렇게 나올 거야. 최초값이 얼마가 있을 거야? 자, 너희들 계산해봐. 계산하기 편하게
0.5는 나누기 2하라는 거지. 역추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역추적 계산. 종이에다 쓰고 해봐. 원래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쉬운, 여러분들 16번 문제는 어떻게 나와? 여기가 얼마다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게 나오죠. 16번 문제 푸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개똥같이 내면 따라가게 안 내. 역계산은 역산하게 나올 거야. 역산하게. 역산해볼까? 여기가 2다! 뭐가 2다? 댐핑을 고려한 값이 여기가 2다! 여기는 댐핑 고려한 값이 얼마고 얘가 얘한테 준 값이 얼마게? 계산해보세요. 얼마일까? 이렇게 나올 거야. 같이 해볼게. 나 보나마나 짝수겠지. 찍을 때 찍다 짝수 찍으면 돼. 뭐 13.7 이런 건 답이 아니겠지. 그죠? 잘 보세요. 균등하게 뿜빠이 시킨다 그랬지. 균등하게 뿜빠이 시킨다 그랬어. 그런데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 얼마야? 2야. 그럼 원래 준 값은 얼마야? 원래 준 값은 4야. 그러니까 B는 원래 이쪽에 얼마 줬어? 4를 줬는데 곱해서 2 나온 거지. 균등하게 줘야 되니까 이 새끼도 얼마를 줬어야 돼? 4를 줘야 되는데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여기도 2가 돼. 이해됐니? 그러면은 4, 4, B가 준 값은 얼마야? 얼마야? 16이어야지. D가 B한테 얼마를 줬는데 16을 주었는데 거기에 댐핑 인자를 곱해가지고 실제로 받은 값 얼마가 나오더라? 8이 나오더라. 알겠니? 역산할 수 있어야 돼. 한 번 더. 이제 원래 이제 시험 문제를 쉽게 내면 어떻게 낼 거냐면 이렇게 낼 거예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24를 줬다. 근데 대신에 댐핑 인자를 아직 계산하지 않았다? 또는 계산했다를 잘 봐야 돼. 봐봐. D가 준 값, B가 받은 값. 이게 달라. D가 준 값이 얼마야? 24야. 그럼 B가 받은 값은 24가 아니지. 댐핑 인자를 곱해야 돼. 그럼 B가 받은 값은 12야. 오, 수학 개 잘해. 그러면은 양쪽에 주면 얼마야? 6이야. 이건 누가 준 값? B가 준 값. 그런데 A씨가 받은 값은? 맞니? 3을 받은 거야. 어우, 씨, 순간 쪽팔릴 뻔했네. 그러니까 준 값과 받은 값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댐핑 인자라는 게 있어. 그리고 계속 따라가면 돼. D, A, B, C, D, F. 계속 따라가고 하면 되죠. 그치? 이때랑 이때랑 어떻게 되게? 달라지겠지. 아까는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댐핑 인자 곱한 값이 16이야. 그럼 얘가 얼마를 받아? 16을 받아서 16을 나누니까 뭐 88에 댐핑 인자 곱하면 되겠지. 댐핑 인자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44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G가 있어. 댐핑 인자 곱한 값이 16이야. 댐핑 인자 곱했어. 그러니까 A가 받은 값이 얼마야? 16이야. 근데 얘는 뿜빠이 시켜야지. 이거 몇 개로 뿜빠이 시켜야 돼? 3개로 뿜빠이 시켜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계산하기 편하게. 24야. 나누기 3하려니까 안 된다. 댐핑 인자 곱한 값이 얼마라고? 24야. 그럼 A는 어떻게 줘야 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A 몇 군데 줘야 돼? 3군데 줘야 돼. 그러면은 8, 8, 8이겠지.
균등하게 세 군데도 균등하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C가 받은 값은 얼마야? 4지. 그러니까 중값 받은 값 사이에 뭐가 있다? 댐핑 인자가 있다. C가 받은 값은 얼마다? 4더라. 그럼 여기에 중값 얼마고? 2고 여기에 중값 얼마고? 2고 그런데 받은 값엔 뭐가 있더라? 댐핑 인자가 있더라. 받은 값은 얼마고? 1이고 계속 하면 돼. 계속. 이거 이렇게 계산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께서 뭐도 할 수 있는 거야. 역산도 할 수 있는 거지. 받은 값이 얼마더라? 1이더라. 그럼 중값은 2더라. 근데 이 새끼가 몇 개 갖고 있어야 2 주겠더라. 4를 갖고 있어야 2 주고 1, 1로 쪼개지. 그럼 얘가 받은 값이 얼마라고? 4더라. 그럼 중값은 얼마더라? 8이더라. 근데 이 새끼는 몇 군데 줘야 돼? 3군데 줘야 돼. 이 새끼 받은 값이 24였겠구나. 그럼 이 새끼 중값은 역산하는 거니까 중값은 얼마였겠구나. 역산도 돼. 알겠니?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 받아와서 나누고 곱하면 돼. 그런데 중값과 받은 값 사이에 뭐가 있다? 댐핑 인자가 있다. 이러면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앞에 그 댐핑 인자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거 꼭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해볼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요것만 이해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 엔진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당연하죠. 인덱스가 찾는다야? 인덱스에서 찾는다야? 누가 찾는다? 엔진이 우와 하면서 찾는 거야. 인덱스가 찾는다가 아니야. 실제로 화원고가 그렇게 쉬운 문제네. 나도 화원고 작년에 시험 보면 나도 틀리는 거야. 아 이러고 틀려. 멋진 학교죠.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이거 이제 사문단은 되게 쉬워. 적합도가 뭐겠어? 내가 보여주는 웹페이지가 중요한가? 중요도. 이거 보여주는 게 검색의 내용과 좀 일치하는가? 적합도. 수능을 검색했는데 수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하면은요, 내가 검색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밑에 조그맣게 누락된 검색어가 이렇게 지워져. 그러니까 적합도가 떨어진 단어들을 지우는 거라고.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내가 검색한 단어가 자주 나오면은 내가 검색한 거랑 어때? 적합한 거지. 그러면은 단어의 빈도와 적합도는 무슨 관계겠어? 비례 관계겠지. 내가 수능을 검색했는데 막 수능 계속 나와. 검색 잘한 거야. 근데 수능 검색했는데 수능 후 방문하시면 수술을 싸게 해드려요. 이상하잖아. 나는 수시원서가 고민돼. 그래서 연세대학교 수시 딱 검색을 했어. 그 어떤 사이트는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 수시 모집 요강, 수시 입결, 수시 예측 경쟁률 확 나와. 단어 빈도가 많지. 근데 어떤 사이트 딱 들어가니까 연세대 수시로 들락거리는 바바리맨. 이거 안 되잖아. 그죠? 나 아니야! 내가 아무리 하는 얘기 모든 경험담이라 그래도 이건 경험 없어요, 이 새끼야. 내가 바바리 낸 경험이 있으면 강사 등록이 안 돼. 그 다음에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 수. 요거는 공책으로 설명하면 좋겠어. 내가 어떤 공책을 딱 샀어. 수능이라는 거와 관련된 책인 줄 알고 딱 샀는데 이 책에 예를 들어서 여러 페이지가 있겠지. 각 페이지마다 수능 다 나왔어. 그 적합한 교재야. 근데 어떤 교재를 딱 샀는데 수능이라는 게 그냥 앞에 한 군데 나오고 안 나와. 적합하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단어를 포함한 웹페이지 수. 어디 갔어? 아이씨, 덮어버렸네 이거를. 잠깐만.
웹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디 갔어? 웹페이지의 글자 수. 자, 보세요.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온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빈도수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뭐 할수록? 적을수록 페이지 그 단어를 포함한 웹페이지 수가 존나 많아. 그럼 그 와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로 오염될 가능성이 많겠지.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요점 정리할 때 요점 정리는 어떻게 했죠? 심플하게 하잖아. 요점 정리 해오라니까 너희들 A4 용지 검색엔 요점 정리를 A4 용지 6장에 걸쳐서 할 거야? 그치? 좀 그 장수가 적을수록 몰입 집중이 되는 거잖아. 정보의 밀도가 좋아지는 거라고. 오염 정보가 덜한 거야. 똑같은 논리로 웹페이지에 글자 수가 많으면 찾기가 부수적 정보들이 많은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대학교 수시 교과 전형 입결 평균 몇 등급 이거를 검색할 거야. 근데 어떤 웹페이지에는 한 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 나와. 그럼 다른 정보들이 엄청 많다는 거지. 근데 어떤 웹페이지에는 그냥 한 페이지에 다 나와. 깔끔하지. 근데 어떤 웹페이지는 한 페이지가 존나게 이 정도야 설명이 존나 많아. 찾기가 힘들어. 근데 어떤 웹페이지는 딱 보니까 그냥 1.8 끝! 실제로 중앙대 평균 내신 1.8이거든요. 1.8 끝! 어우 심플하잖아. 그러니까는 단어를 포함한 웹페이지 수가 많으면은 오염된 정보가 많은 거야. 웹페이지에 글자 수가 많아도 비슷한 느낌이죠. 얘도 오염되는 부수 정보가 많은 거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아마. 이게 실제로 좀 이따 하나 나올 거고. 밑에 세 번째 줄.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 아까 나왔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다. 다른 항목들도 고려한다.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이 댐핑 인자 쪽만 알고 이 비례 반비례 상관관계 쪽만 알면 깔끔합니다. 이거 앞에서 문제 풀었겠지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거꾸로 한 장을 넘기셔서 17번은 어휘 문제니까 이거 빼고요. 14, 15, 16 세 문제만 지금 다시 한번 풀어봐. 14, 15, 16 나 이거 푼 거 까먹어버렸네. 망했네.
자, 다 됐니? 아직 안 됐나? 자, 같이 해볼게요. 14번 문제부터. 뭐 답은 옆에 나와 있어가지고 1번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되는 게 아니라 미리 작성되는 거죠. 직후 미리. 그 다음에 2번 이게 정답이고요. 이동 클릭 확률이라 그랬잖아. 클릭 확률 다시 말하면 이동 비율이 되는 거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고려했다. 이건 맞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적합도 계산하는 거 아니고 중요도 계산하는 거고 가장 고전적인 스타일의 선지야. 적합도 중요도 헷갈리게. 4번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에서 나눠주는 값이 아니야. 받는 값만의 합이지. 지원의 병신. 여기서 받아오는 값의 합이 중요도인 거야. 나눠주는 값까지 더하는 게 아니죠. 됐죠? 그 다음에 5번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보여줄 거면 이 개고생을 왜 하냐. 그냥 인덱스 보여주지. 됐죠? 됐죠? 자, 15번에 1번 어디 갔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한다. 최대한 많이 나열이 뭘 높이겠다는 거야? 문장을 잘 봐. 검색어 단어를 많이 보여줄 거야. 그럼 뭐랑 관련돼? 빈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 빈도랑 관련됐죠. 그럼 중요도가 아니라 뭐야? 적합도죠. 1번 틀렸죠?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될 겁니다. 2번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연결하는 링크를 많이 포함시켜. 이게 무슨 15번에 2번이랑 똑같은데 봐봐. A, B, C에서 요렇게 받아와가지고 F라는 게 하나 있다고 쳐. 그럼 얘가 또 요렇게 나눠주게서 뭐 G, I 뭐 이렇게 있겠죠. 대충 쓰면. 우산 있니? 이 천둥 소리가 나중에 윤성이 강의 들으면은 뭐야 저 새끼 수업보다 왜 그래 그러겠네. 윤성아 밖에 천둥이 쳤어. 존나 크게. 쪽팔려. 연결하는 링크를 많이 포함시킨다. 연결하는 링크를 많이 해봐야 내가 받는 값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연결을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나는 주는 값만 줄어들어. 문제를 다시 바꿔볼까? 연결하는 링크가 많으면 주는 값이 커진다. 맞아 틀려? 틀리지. 내가 여기서 받아온 값은 정해져 있다고. 그거를 몇 군데로 나눠주느냐인데 이게 균등이지. 그러니까 링크를 하는 게 많을수록 내가 주는 값들은 줄어드는 거야. 당연한 논리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많이 건다고 내가 받아오는 값이 커지는 건 난 이 앞에서 받아오는 거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도는 받아오는 거야. 주는 거야. 3번 알파벳 순으로 앞순서에 있는 단어들은 이거 뭔 개소리야. 그럼 뭐더러 검색해. 어차피 A, B, C, D 다 나올 텐데. 4번 글자 수 많게 하면 될까? 비례만 비례. 글자 수 많게 하면 적합도, 글자 수가 많아지면 적합도는 떨어지죠. 5번 선지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글자 수를 줄이고 높아지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빈도를 높인다. 답은 몇 번? 5번. 그 다음에 16번. 이거 학교 선생님 그림을 좀 바꾸실 거야. 알겠지? 그림을 바꾸시든가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시든가.
똑같은 거야. 근데 화살표 조심해. 하나를 더 붙이긴 할 건데 이렇게 붙였어. 그럼 얘가 여기로 주는 거니까 이 C값은 좀 커지겠지. 그치? 하나를 더 붙이긴 붙일 건데 잘 봐.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은 이 B는 2로부터 받은 값이 있겠지. 거기에 여기서부터 받은 값도 같이 계산해야 돼. 됐니? 근데 화살표가 어머! 이렇게 돼 있어. 주는 값이 나누기 3이 돼야 돼. 그럼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화살표 방향을 잘 봐라. 알겠지? 정말 잘 봐야 돼. 그림을 바꾸실 거야 아마. 사실 뭐 내신 똑같이 내셨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내고 숫자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요 문제를 착실히 풀어보자. 고정값이죠. 그런데 중요도와 주는 값은 주는 값과 받는 값은 다르다? 병신 다르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다 적을게. 주는 값은 중요도고요. 받는 값은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선택지 하나 만들어 볼까? 실제로 화원고가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정보를 시험 문제네. 중요도는 그리고 실제로 수능도 그렇게 나오거든. 꼭 기억해. 보이는 정보로만 시험 문제 안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 공부할 때 보이는 정보만 공부해놓고 내가 공부했다고 착각해서 그래. 그러면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점수를 받게 될 거야. 듣도 보도 못한 점수를 받게 될 거야. 중요도는 실제 받는 값보다 항상 뭐게요? 항상 작다? 크다? 혜원아 뭘까? 항상 크다. 왜 항상 클까? 중요도를 x라고 했을 때 실제 받는 값은 x 곱하기 뭐야? 댐핑 인자인데 이 댐핑 인자는 항상 1값에 뭐라 그랬어? 미만이라 그러니까 댐핑 인자는 항상 0. 얼마일 거 아니야. 그치? 0. 얼마를 곱할 거기 때문에 중요도는 실제 받는 값보다 항상 커야 돼요. 그죠? 0.x를 곱할 거기 때문에.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이 문제는 너무 쉬워! 16을 줬죠? 얘가 16을 받아? 16을 못 받아! 왜? 받는 값은 중요도 곱하기 댐핑 인자다! 댐핑 인자가 얼마나 겠나? 0.5. 나누기 2하라는 뜻이지.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B는 얼마를 받았니? 8을 받았어. 그러니까 중값, 받은 값 헷갈리지 마. 중값은 얼마? 16. 실제 받은 값은 8. 자, 8을 얼마씩 줄 거야? 균등하게 줘야죠. 4를 줄 건데 얘네들의 실제 받은 값은 얼마? 댐핑이자 곱해야 되니까 실제 받은 값은 2. 그럼 A는 이제 2값이 됐지? 틀렸잖아! A는 주는 새끼가 하나 더 있어. 똑같이 계산하면 얘 실제 받은 값 A, B, D에서 실제 받은 값 얼마? 8이겠지. 여기 8 간 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A 값은 얼마? 5! 1번 땡. 그죠? 자, 2번. A가 B와 D로부터 받은 값은 자, B에서 얼마 받았어? 2. D에서 얼마 받았어? 8! 2번도 틀렸죠? 3번.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귀찮아. 이거 맞아? 요거를 딱 지워. 그럼 얘 얼마 받았었니? 8인데 4가 안 갔지. 이제 이거 없잖아. 그럼 8이 고스란히 어디로 와? 여기로 와야지. 그럼 댐핑인자 곱하면 얼마가 돼? 4.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다르잖아. 그 다음에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2에서 어디로? 자, 그럼 계산을 다시 해야 돼. 이 새끼 얼마였는데? 16이었는데 실제로 받은 값은 8에서 이제는 8이 될 수가 없지. 두 걸레니까 4가 이렇게 갔지. 근데 여기서 여기로는 또 얼마가? 2를 줘야지. 근데 댐핑인자 곱하니까 실제로 받은 값은 1이지. 얘도 1 받았을 거야. 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 아니라 얼마야? 4여야 돼. 자기가 해봐야 돼. 이거 친구끼리 숫자 바꿔서 시험 문제 내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친구 관계가 끊어질 거야. 링크를 끊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답은 몇 번? 그래서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가 되면 요거 지우고 2에서 어디? C. 그러면은 여기 4 갔고 여기 얼마 갔어? 4 갔는데 여기서 여기로 하나 더 있지. 화살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근데 화살표가 이쪽도 살아있는 상태지 이제는. 그럼 이 4가 어떻게 돼? 1로 2, 1로 2를 가야 되는데 실제로 받은 값은 댐핑인자 곱해야 되니까 얼마? 1. 이렇게 하면 얼마? 5. 그러니까 주는 값, 받는 값을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꾸 해보면 돼요. 됐니? 까지 해서 맞추기 17번은 뭐 어휘 문제인데 뭐 알아서 푸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플로리디에 정보 철학할 겁니다.